석양이 붉게 물들 무렵 이태영은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힘이 넘쳤어요. 넓은 저택 주변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온실이 펼쳐져 있었고 하인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죠. 태영은 서재 거울 앞에 서서 비싼 실크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국내 최대 화훼 기업 그린라이프의 회장으로서 그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 태영이 15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켜온 비서 박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셰프가 따님이 좋아하시는 모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 온실의 블랙 오키드를 식탁 위에 놓았고요. 태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 그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준비했어요. 딸 혜진이 중요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녀의 새 남자친구였죠. 복도를 걸으며 태영은 자신의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다른 부자들과 달리 그는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5살 때 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죠. 삶은 힘들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는 고아원 뒤편 작은 정원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놀이를 즐겼지만 어린 태영은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좋아했어요. 그의 첫 직업은 평범한 정원사였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기 위해 첫 정원용 가위를 서랍에 간직하고 있었죠. 끊임없는 노력과 결단력 그리고 식물을 다루는 타고난 재능으로 그는 백지에서 그린라이프를 일구어냈습니다. 이제 그의 회사는 전 세계의 꽃과 식물을 판매하고 그는 직접 전에 없던 새로운 품종을 창조했어요. 정확히 7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 엄수 그는 그런 점을 높이 샀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현관홀에서 혜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딸 혜진은 그의 유일한 아이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1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혜진을 키우는 일이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35세가 된 그녀는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며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그는 딸이 집에 없는 것이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어서 와라. 태영은 따뜻한 미소로 홀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단정한 파란 드레스를 입은 혜진이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녀 뒤로는 완벽하게 맞춘 회색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최승민이에요. 혜진이 행복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건축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승민은 앞으로 나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혜진 씨에게 회장님과 놀라운 업적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태영은 젊은 남자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인상, 승민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그의 정장, 머리카락, 미소, 모든 것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랜 사업 경력 동안 태영은 사람에 대한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무언가가 그를 경계하게 만들었어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하네. 태영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식당으로 가지. 자네에 대해 더 알고 싶구먼. 저녁 식사 동안 승민은 건축, 예술, 심지어 식물에 대해서도 지식이 풍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태영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 주변에 전시된 희귀 꽃들을 칭찬하고 태영의 일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요리네요. 승민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가 회장님께서 전통 한식을 즐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소박한 음식은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지.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승민 씨 가족은 어떻게 되나? 무슨 일을 하시나? 승민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부모님이 해외 여행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승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후로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입니다. 안타깝게 됐군.
태영은 승민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승민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처럼 저도 세상에서 제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죠. 태영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 내 배경에 대해 뭘 알고 있나? 혜진 씨가 회장님께서 고아원에서 자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세우셨다고 말해줬어요. 승민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정말 감명 깊어요. 특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회장님처럼 성공하신 분은 많지 않으니까요. 혜진은 남자친구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아버지? 그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해요. 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내가 식물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는 표면 너머를 봐야 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때로는 독을 품고 있기도 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이 치유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 뭔가가 잘못됐다. 이 남자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어. 정말 현명하신 말씀이에요. 승민이 동의했습니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성품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고요. 디저트 후 혜진은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을 승민에게 보여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앞서 걸어가는 동안 태영은 그들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딸은 수년 만에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승민에 대한 무언가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의 대답은 마치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공부한 것처럼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죠. 그는 아직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커플이 떠난 후 태영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딸의 남자친구에 대한 상세한 파일 학력, 경력, 재정 상태이 놓여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으로서 그는 빠르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지훈이 문간에서 물었습니다. 이 정보는 단지 표면일 뿐이야. 태영은 파일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내 딸과 더 가까워지기 전에 최승민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야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영은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불빛으로 밝혀진 그의 사랑하는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식물의 진짜 본성을 시험하고 싶을 때는 환경을 바꿔야 해. 물을 줄이거나 빛을 더 주거나 흙을 바꾸는 거지. 태영의 눈은 서서히 빛났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성격을 볼 수 있어. 그는 결심에 찬 눈으로 비서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 새 친구를 위한 특별한 조건을 만들 때가 온 것 같군.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한순간의 침묵.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상사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나간 후 태영은 책상에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혜진이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널 항상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그는 딸의 이미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킬 것이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태영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첫 만남 후 이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승민의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태영은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단련된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간 태영은 달빛 아래 빛나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식물들이 밤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내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야. 확실히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태영은 서둘러 비서 박지훈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지훈 씨, 어제 만난 최승민이라는 청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주게. 박지훈은 놀란 듯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회장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인 정보는 이미 알고 있네. 학력, 직업, 사회적 위치. 난 그 밑에 숨겨진 이야기가 알고 싶어.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과거 연애 이력, 금전 문제, 특히 부채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게.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박지훈이 나가고 난 후 태영은 창문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지, 딸의 교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너무 지나친가? 태영의 머릿속에 혜진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업이 바쁜 와중에도 태영은 혜진의 학부모 모임에 빠지지 않았고 주말이면 함께 식물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단단한 부녀 관계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태영은 딸에 대한 과한 보호 본능을 키워왔는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김 교수님 전화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태영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김 교수는 30년 지기 친구로 서울대 식물학과 교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교수. 태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아직도 그 희귀 난초 연구에 빠져 사는가? 두 사람은 잠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태영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네. 다음 주 대학 특강에 내 이름으로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 너 아니면 누가 그 자리에 서겠나? 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이것은 혜진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그리고 한 사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태영의 성격을 잘 알았기에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네. 자세한 사정은 묻지 않겠네. 하지만 나중에 다 말해줘야 해. 통화를 마친 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일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솟아났습니다. 이건 모두 혜진이를 위한 거야. 그날 저녁 태영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약간 피곤하게 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다음 주에 서울대에서 특강이 있는데.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태영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딸을 속이는 것이 괴로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혹시 승민 씨가 대신 강의를 맡아줄 수 있을까? 건축과 조경의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구나. 정말요? 아버지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태영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만큼 승민 씨를 믿는다는 뜻이지.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승민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연락해 볼게요. 통화를 마치고 태영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며칠 후 특강 당일이 되었습니다. 태영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가짜 수염까지 붙였죠. 거울을 보니 자신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단호해졌습니다. 태영은 서울대 캠퍼스에 도착해 정원사로 위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식물을 가꾸며 살아온 그의 손은 정원사 역할에 완벽히 어울렸습니다. 그는 강의실 근처 화단을 손질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 차림의 승민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태영은 모자 아래로 눈을 좁히며 관찰했습니다. 승민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과연 어떤 강의를 할지 궁금하군. 태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그는 살짝 강의실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승민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탄탄하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 보였습니다. 순간 태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이 청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90분의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태영은 재빨리 화단으로 돌아가 일하는 척했습니다. 승민이 강의실에서 나오자 몇몇 학생들이 그를 둘러싸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승민은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승민은 완벽했습니다. 지식도 풍부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외모도 훌륭했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리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승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영은 그가 자신이 미리 섭외한 배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계획대로 승민에게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볼 차례야. 승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폐를 건넨 뒤 교내 식당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함도 건네며 무언가를 메모해 주었습니다. 태영은 눈을 좁혔습니다. 승민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칭찬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배우가 떠난 후 태영은 그를 따라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하던가. 배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친절하게 돈을 주고 식당 위치도 알려주더군요. 명함도 주면서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뒷면에 추천할 만한 직업소개서 번호도 적어줬어요.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그날 저녁 태영은 비서 박지훈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신원 정보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승민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건축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수상 경력도 있는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회장님,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부채도 없고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만 승민 씨의 과거 여자친구들을 몇 명 찾아봤습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모두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태영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직접적인 사기는 아닙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투자했거나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스러운 정황일 뿐이었죠.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해. 태영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네와 내가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최승민의 과거를 더 파헤쳐 보세. 학창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게.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혜진 씨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릴 건가요? 태영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말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지훈이 나간 후 태영은 창가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한 송이 꽃이 피어있는 화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맞는 걸까? 아니면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꽃잎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보였죠. 태영은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을 계획했습니다. 승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험이었죠. 혜진아, 용서해라. 이건 모두 너를 위한 거야. 태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새롭게 생겨나는 갈등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였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정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은 토요일 오후, 태영은 승민을 자신의 특별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승민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태영이 평생을 바쳐 수집하고 키운 세계 각지의 희귀 식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족 외에는 아무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정원 입구에 도착한 승민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방금 도착했네. 오늘은 특별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간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야. 정원의 철문이 열리자 승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색깔과 모양의 식물들이 정교하게 배치된 공간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온실, 작은 폭포가 흐르는 열대 코너, 그리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일본식 선 정원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승민이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도시 한복판에 있다니. 태영은 내심 뿌듯해하며 천천히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잊고 살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이 식물들을 키우고 보살피는 일이었어. 두 사람은 좁은 자갈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영은 가끔씩 발걸음을 멈추고 특별한 식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승민은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태영은 그런 승민의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기 이 식물을 보게. 태영이 커다란 유리 상자 속 이상한 형태의 식물을 가리켰습니다. 라플레시아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지만 악취로도 유명하지.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좋은 예일세. 승민은 유리 상자 가까이 다가가 신기한 듯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교훈 같네요. 겉모습과 본질이 다른 경우가 많죠. 건축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화려한 외관보다 견고한 구조가 진짜 가치니까요. 태영의 눈빛이 잠시 복잡해졌습니다. 승민의 말은 언제나 적절했고 태영의 마음을 읽는 듯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태영이 작은 정자로 승민을 안내했습니다. 정자 안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세. 내가 직접 기른 녹차야. 두 사람이 차를 마시는 동안 태영은 승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예절, 앉는 자세, 시선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영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태영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승민 씨,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부자였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사실은 달라. 승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고아원 뒤뜰의 작은 정원이 내 유일한 친구였어. 그곳에서 식물을 가꾸며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았지. 태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18살에 고아원을 나와 정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 그때 만난 식물학자가 내 재능을 알아봐준 덕분에 공부할 기회를 얻었지.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고 노력하며 지금에 이르렀네. 승민의 눈에 진정한 관심이 깃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부모님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회장님처럼 그 경험을 힘으로 삼고 싶습니다. 태영은 승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솟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젊은이의 진심을 확신할 수 없는 걸까? 수십 년간의 사업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혜진 씨를 어떻게 키우셨나요? 혜진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인데 어떤 교육을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승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영의 표정이 한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몇 초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어머니는 혜진이가 5살 때 하늘나라로 갔네. 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사업과 혜진이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어. 한동안은 일에만 파묻혀 살았지. 승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옛일이니까.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렸다고 하더군. 그때 깨달았지. 내가 아버지로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테이블 위에 차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차를 다시 따랐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승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혜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았네. 사업보다 딸이 중요하다는 걸 늦게 알았지. 태영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혜진이 어릴 때 더 함께하지 못한 거야. 승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혜진 씨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그건 모두 회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한 표정만 지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혜진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우느냐지. 태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모든 관계에는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야. 승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시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실은 제가 혜진 씨에게 청혼하려고 합니다. 승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가 테이블 위로 살짝 흘렀습니다. 아직 혜진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허락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승민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태영의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너무 빠르다. 무언가 이상해. 혜진이와 만난 지 얼마나 됐지? 태영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3개월이요.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혜진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혜진의 행복, 승민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의 직감. 승민 씨, 태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야. 서두를 필요가 없네. 혜진이도 자네도 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승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태영은 승민의 눈빛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기 보이는 식물이 뭔가요? 승민이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돌려 승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검은 난초라고 하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식물 중 하나야. 내가 20년 동안 교배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종이지. 정말 아름답네요. 승민이 감탄했습니다. 그런 희귀종은 시장 가치가 엄청나겠군요. 태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지. 이 식물들은 내게 자식과 같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쪽으로 와보게. 내가 특별히 아끼는 장미 정원을 보여주고 싶네. 두 사람이 장미 정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태영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승민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은 혜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승민 씨, 자네가 진정으로 혜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랑을 응원하고 싶네. 하지만 태영이 걸음을 멈추고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증명하는 법이야.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태영이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정원 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혜진이를 위해 반드시 이 남자의 진심을 알아내야 해. 여름의 끝자락, 태영의 특별 정원에는 맑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태영은 오래된 정원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민과의 대화 이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드릴게요. 박지훈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있었죠. 오늘은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게. 네. 하지만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오늘은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태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밤 꿈에서 돌아가신 아내가 나타났거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태영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어린 혜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만큼 행복한 걸까? 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정원에 있단다. 무슨 일이니? 그냥요.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태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니? 함께 점심이라도 먹자. 정말요? 좋아요. 1시간 후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태영은 일어섰습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거기 누구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영이 더 가까이 가자 굽은 허리의 노인이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정원사 김노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방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회장님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태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며칠 전에 젊은 신사분이 오셔서 정원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특히 회장님의 특별 연구실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태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였죠? 최승민이라고 하셨어요. 혜진 아가씨의 남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순간 태영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승민이 자신 몰래 정원을 조사했다니.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뭔가 이상해서요. 태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승민이 태영의 특별 연구실 문 앞에서 무언가를 살피는 모습, 금고 주변을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태영의 서재에서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사흘 전입니다. 회장님이 외부 미팅 나가신 날이었어요. 태영은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승민이 태영의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의 어린 시절, 고아원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노인. 이건 제가 간직할게요. 김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실례를 범한 건 아닌지. 태영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노인이 떠난 후 태영은 정원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승민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니. 하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고아원 시절까지.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회장님, 박지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혜진 아가씨가 도착하셨습니다. 태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사진들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딸에게 이런 의심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저를 부르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태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혜진아. 할 이야기가 있구나. 혜진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걱정되게. 태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혜진은 느꼈습니다. 승민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혜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그의 가족 배경, 어린 시절.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말이다. 혜진의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승민 씨가 뭔가 잘못했나요? 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그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구나.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시고. 태영도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과보호인지요? 제가 35살이에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태영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내가 어른이란 걸 알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단다. 혜진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위험이요?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위험은 그냥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 아닌가요? 태영은 가슴이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진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를 과보호하셨어요. 제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발. 태영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혜진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니? 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랑해요. 그리고 그도 저를 사랑해요. 왜 아버지는 제 행복을 인정하기 힘드신 거예요? 태영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보구나.
태영은 갑자기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항상 옳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널 위하는 마음만은 진심이란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저도 제 길을 가야 해요. 그렇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내가 승민 씨를 한 번 더 만나보마. 열린 마음으로 혜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해. 우리 집에서. 혜진은 기뻐하며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혜진이 보지 못한 태영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낼 작전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배고프구나. 두 사람이 정원을 나서는 동안 태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혜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리라. 설령 그것이 딸의 미움을 사더라도. 태영은 자신의 가슴에 있는 오래된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고아원에서 겪었던 배신의 고통을, 그리고 그 배신의 주인공이 바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태영 씨.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눈짓하며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당신, 살아있었군요. 전화기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태영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감히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가족이요? 재미있네요. 그 가족이 누구인지 혜진 씨는 알고 있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혜진이 있었습니다.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보안을 강화하게. 그리고 옛날 파일을 가져오게. 최승민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민은 태영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제 태영이 알려준 금고 비밀번호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0613.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혜진의 생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특별한 날일까요? 저택 입구에 도착하자 비서 박지훈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승민 씨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연구실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은 회복 중이십니다. 박지훈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박지훈은 그를 특별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벽면에는 태영이 평생 모은 희귀식물 표본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수많은 상장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고가 저기 있습니다. 박지훈이 벽면에 작은 금고를 가리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승민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혜진의 남자친구가 아닌 무언가를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죠. 금고 앞에 선 승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해도 될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승민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0-6-1-3.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승민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생각한 그것일까요? 봉투를 집어들고 열었습니다. 그린라이프 주식 증서. 60%. 승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태영이 보유한 회사 지분 증서였습니다. 그린라이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분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승민은 재빨리 서류를 살펴보았고 태영의 서명란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명이 없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귓가에서 두두두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승민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왜 여기에? 함정일까?
그는 주위를 다시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옳고 그름, 욕심과 양심,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까지. 그때 책상 위에 있는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민은 그것을 열어보았고 태영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승민은 그 서명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장에 몇 번 따라 써보았습니다. 서명을 연습할 때마다 그의 양심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승민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증서에 태영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서명을 완성하는 순간 그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고 아파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탄식하는 것처럼요.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태영이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혜진과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승민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땀에 젖은 것 같았습니다. 승민 씨,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태영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승민은 당황하여 서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 회장님, 벌써 퇴원하셨군요. 저는 그저 회장님이 부탁하신 서류를. 태영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은 내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승민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승민은 혜진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아픔이 그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무언가를 후회했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걸어가 책상 위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에 설치된 모니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승민이 태영에게 한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난 내가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 태영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모든 행동이 너무 완벽했지. 마치 연습한 것처럼. 하지만 진짜 인성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승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혜진이 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겠죠. 태영은 딸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딸을 보호하기 위해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아픔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태영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기도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잘못은 아니야. 승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비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뭐 어때요? 당신이 가진 것을 보고 접근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당신도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였던 건 아니잖아요?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닌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 나도 밑바닥에서 시작했지. 고아원에서 자라며 정원사로 일하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 태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난 결코 남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았네. 내 손으로, 내 정직함으로 여기까지 왔어. 태영의 말에 승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강한 가면에 금이 갔습니다. 나는 승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럴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 순간 승민의 눈에서는 진짜 감정이 비쳤습니다. 어쩌면 그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실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승민 씨, 서류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승민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는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 씨, 적어도 당신에게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승민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승민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특별 정원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성껏 가꾼 식물들이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식물의 DNA처럼. 하지만 때로는 환경이 그것을 바꿀 수도 있지. 혜진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더 현명해져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태영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법이란다.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아픔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순간 혜진의 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품어왔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항상 이렇게 저를 보호하려고만 하셨어요. 혜진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직 다 꺼내기에는 이른 감정이었습니다. 태영은 딸의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딸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일까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양육 방식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혜진아, 모든 부모는 실수를 해. 나도 예외는 아니야. 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혜진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 사이에 쌓인 모든 것을 터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승민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균열은 태영과 혜진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서 박지훈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에서 추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혜진아, 좀 쉬고 있어. 오늘은 힘든 날이었으니까.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태영이 방을 나가자 혜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정원은 언제나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오늘따라 그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네. 혜진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반란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